자, 후드티. 일단은 후드티가 있어야 할 머리와 간단하게 자, 남자가 입을 수도 있고 여자가 입을 수도 있죠. 저는 여자 캐릭터로 후드티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이 이렇게 살짝 있고 그리고 내가 따봉 눌러줌 고맙습니다. 따봉 눌러주세요. 프릴이란 소재도 있었고만 뭐 그렇죠. 프릴이라는 소재도 있죠. 아유, 자꾸 꼬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평소에 이렇게 많이 꼬이진 않는데 이상하네. 왜 이렇게 꼬이지 오늘따라? 어저께 김장할 때 추운 곳에서 있다가 와서 그런가? 여러분 김장하셨나요? 어쨌든 자, 그래서 몸통은 약간 안쪽에 너무 목을 앞으로 빼고 있나? 이 정도쯤. 자, 이렇게 여자 캐릭터를 그려봤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후드를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근데 앞으로 일요일마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번 주처럼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일요일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좋아요. 제 학교 미술 선생님이랑 목소리가 비슷하네요. 와, 그 선생님 목소리 진짜 좋으신가 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 이제 후드티가 잠겨 있는 상태의 후드티가 있고 열려 있는 상태의 후드티가 있잖아요. 자, 한번 잠겨 있는 상태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한 요 정도쯤에서 쇄골보다 약간 아래쪽에서부터 자, 이렇게 여기는 자크가 이렇게 몸통의 흐름에 따라서 자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후드가 나오는데 요 끝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아래로 쳐져 줬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몸통의 흐름을 따라서 뒤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마찬가지로 얘가 돌아가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마치 올가미로 감싸주듯이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랑 닮은 목소리가 흔치 않을 텐데 하여튼 그분 목소리 정말 아닙니다. 자, 여기에 끝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와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후드티의 두께감을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안쪽에서부터 이 끝에서부터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쫙 삼각형을 쫙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면 정말 얇은 옷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후드티는 이렇게 얇은 옷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약간 바깥쪽으로 살짝 튀어나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가는 게 아니라 튀어나와서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짝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약간은 좀 두께감이 느껴지시죠, 그쵸?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완전히 이렇게 딱 닿는 게 아니라 끝에 부분이랑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주셔서 두께감을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고로마지마님께서 이거 기술인가요? 그냥 감각인가요? 어떻게 보면 감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술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관찰입니다. 관찰을 많이 하시면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사진을 딱 띄워놓고요. 아, 내가 후드가 궁금하다 그럼 후드티를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떠있는 모든 사진들을 다 한번 그려보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다가 중간 정도쯤 되면은 이거 이렇게 그리면은 대체적으로 다 잘 나오네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감각으로 완벽하게 익히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감각보다는 훨씬 더 뭔가 이 관찰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서 뭐 한번 살짝 꺾여 주셔도 돼요. 뭐 한 요 정도쯤 이렇게 살짝 꺾여 주시면 뭐 한 요런 느낌으로 만들면은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끄트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인체 흐름을 따라서 둥글게 아래쪽은 위로 그리고 바깥쪽은 뭐 이렇게 약간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나가서 이렇게 올가미처럼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느낌. 자, 요 느낌을 최대한 잘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뭔가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있다 그러면은 티셔츠를 이렇게 살짝 입혀주시면 되겠죠. 목걸이 걸고 있다. 목걸이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탁 걸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티셔츠보다 나와 있다. 그럼 위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죠? 단순합니다. 자, 얼굴도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많이 그리면 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많이 그리면 느는 이유가 반복해서 숙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은 누구나 숙달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자전거 타기도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계속 반복해서 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균형이 잡히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굳이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냥 앞으로 가고 있죠. 굳이 난 자전거를 탈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해도 페달을 밟을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해도 페달을 밟고 있잖아요. 균형 잡으면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아노 처음 배울 때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솔 라솔 뭐 이렇게 치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는 막 변주도 치고 막 무슨 소나타도 치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계속적인 반복이 필요하고 그 반복은 그림에서는 많이 그리는 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리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그리면서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후드 티셔츠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진 건데요. 정면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요 흐름을 올가미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두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의 느낌을 조금씩 더 얘가 후드 티냐 아니면은 후드 셔츠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뒤늦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다 만들어졌으면은 그 흐름대로 이제 묘사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도를 올려서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정확도보다 중요한 것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인체를 그리실 때 근육을 정확하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근육을 정확하게 그리는 분들은 오히려 액팅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액팅은 움직이는 동작이거든요. 이제 움직이는 동작, 자연스러운 동작이 더 중요한데 사실은. 근데 인체에 사로잡혀서 자연스러운 동작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옷 같은 거 그릴 때에도 뭔가 인체 그릴 때랑 마찬가지로 그냥 요 자크 하나를 잘 그려야 돼 이렇게 뭐 혹은 뭐 후드의 요 모자 부분을 잘 그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큰 흐름과 큰 맥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면 그리고 전체적인 요 흐름 파악을 안 하시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때 전체적인 조화로운 그림을 그리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로키 같은 거 할 때에도 사람들이 제스처 드로잉 같은 거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스처 드로잉이 뭐 이를테면은 그거예요. 큰 흐름, 큰 맥락, 큰 흐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후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